완치가 안 된다는 게 사실 정답이었는데 당뇨병의 특효약은 없다.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돈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 세브란스 정춘희 교수입니다. 권혁상 교수님 여의도 성모병원에 계십니다. 네, 막내를 맡고 있는 권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대 안암병원의 김신곤 교수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당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뇨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당뇨병이 완치가 되면 당뇨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비만하고 이랬던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체중을 많이 빼고 그러면 사실 약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평생 관리하는 병이지만 당뇨병의 중증도에 따라서 특히 초기 당뇨인 경우에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약을 안 쓸 수도 있고 열심히 했던 분들 중단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경우들이 예외적이긴 하지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신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병이 완치가 안 된다는 게 사실 정답이었는데 저는 그냥 과거에는 완치가 안 된다고 조금 이제 환자분들한테 절망적인 얘기를 했다면 요즘에는 당뇨병 초기에 비교적 젊고 그다음에 주로 비만에서 온 당뇨라면 체중을 10kg 이상만 빼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라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환자도 있고 그래서 참 요즘에 제일 연구가 뭐 다이나믹하게 많이 이루어져서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네. 환자들이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주사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어떤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혹시 생각이 되세요? 저는 이제 어떤 방법을 쓰던지 간에 초기에 정상혈당에 가깝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체중 감량이 될 수도 있고요. 먹는 약일 수도 있고 먹는 약 하나가 아니라 뭐 두세 개 같이 병합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인슐린을 맞는 것.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던지 간에 혈당을 정상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으면 결국 혈당이 올라감으로써 생기는 문제. 저희가 이제 포도당 독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혈당이 높아진 것 자체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췌장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독성으로 인해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약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간에 혈당을 정상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게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포도당 독성으로부터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친 췌장이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서 인슐린이 됐던 먹는 약이 됐던 중단하는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혈당에 가깝게 유지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춘희 교수님이 저희 중에 제일 연배도 많으시고 선배님이신데 자꾸 이제 저희한테 질문만 하시고 거꾸로 제가 공격은 아니지만 아니 교수님이 이제 한번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췌장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이제 추천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뭐 인슐린을 쓰면은 췌장이 좀 쉬니까 이제 췌장이 쉬니까 췌장을 오래 보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슐린의 문제가 사실은 체중이 많이 늘 수 있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체중을 늘리지 않고서 그다음에 이 혈당을 떨어뜨리고 이 췌장을 잘 보호할 수만 있으면 그게 참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포항공대 교수님이 이게 이제 체중은 늘리지 않고 혈당만 잘 떨어뜨리는 인슐린을 개발하고 계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당뇨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사실 복용하기가 겁이 나고 환자 입장에서는 뭐 약 말고 무슨 뭐 천연물이나 이런 걸 먹고 싶은데 이거 안 먹으면 안 될까요? 실제로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당뇨 약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너무 또 혈당을 떨구게 되면 또 저혈당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일 이제 부작용 적은 약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지금 계속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초기 젊은 당뇨 환자들은 가급적이면 정상혈당으로 떨군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 조금 부작용이 나더라도 필요하다면 초기에 한 몇 개월 동안만이라도 인슐린 치료를 해서 빨리 정상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그걸 사실은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을 다시 이 췌장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뇨병 약제의 부작용 얘기를 하면 저는 먼저 꼭 이건 전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당뇨약들은 수많은 연구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서 독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또 효용 유능적인 이익이 부작용보다는 훨씬 더 앞선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그런 다음에 사람한테 또 연구를 시작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약제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 부작용이나 문제점보다는 훨씬 더 상회한다고 할 때 그 약이 승인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약제의 위익과 안전성, 소위 프로파일이라고 그러죠. 그 약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을 해도 문제 없다라는 거를 국가기관이 인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첫 번째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약제들이 갖는 작용의 특성도 있고 장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민간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람에게 장점이 극대화되고 단점이 최소화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고려하는 거, 그게 결국 환자에 대한 의사들의 또 역할이기도 하고요. 의사와 환자가 지금 함께 요즘은 논의해서 소위 공유진료라고 그러거든요. 결정할 때, 투약을 선택할 때도 의사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 권하고 함께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공유 결정 방식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그래서 저는 당뇨병의 특효약은 없다. 다만 개별 환자에게 어울리는 좋은 약이 있다. 그 좋은 약을 선택하는 거는 예술의 영역이고,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처방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혹시 긴급 질문해도 됩니까? 그럼요. 네, 아니 그 사실 저희는 약이랑 어떻게 충돌이 날까 겁이 나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식품들 이렇게 뭐 자제분들이 사다 주신 것들 드셔도 되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아예 드시지 말라고 아예 대놓고서 이렇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야 그래도 자제분들이 미국에서 어렵게 사가지고 온 약 그런 거를 단칼에 드시지 마라 하면 또 마음이 좀 상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분 교수님 어떤 스킬로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드시라고 하면 또 계속 사오게 하거든요. 그렇죠. 또 다른 것들 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괜찮다고 하면 괜찮다고 하면은 또 그렇게 또 계속 사달라고 또 보호자분한테 하니까 그게 굉장히 또 민폐가 될 수가 있어서요. 뭐 근거가 있는 약물이라면 뭐 일부 한번 드셔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그냥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님도 그러십니까? 저는 이제 단칼에 자르는 방식보다는 조금 돌려서 하는데요. 역시. 그래서 그거 보내주셨는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부작용은 적은 그런 거를 좀 해달라고 하면 자녀분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다음번에는 그 사서 보내지 말고 돈으로 보내달라고. 그 돈으로 운동하시면 그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이 말씀하시는 키워드가 이 개별화된 치료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처방해서 모든 사람한테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처방을 할 때도 그 용량이나 그런 부작용 작용 잘 따져서 필요한 약을 필요한 때 처방을 하고, 그래야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환자를 직접 잘 보고 환자에 맞게 잘 치료하는 개별화된 치료가 아마 예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시작. 내 몸의 호르몬 밸런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